안녕하십니까. 공담읍 기배동 화산동에 주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김도근입니다. 존경하는 88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유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일상생활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방역 선진국 대한민국의 철벽 방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듯 생업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조만간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이겨내서 마스크 벗고 웃음으로 환하게 만나는 날을 고대해 보면서 시정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정 질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속한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에 지역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공유드리고, 행정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지역 미완의 과제 3가지를 중심적으로 시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 방향성 마련을 위한 대안 논의를 시정 질의 형식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역의 현황 공유부터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연습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인구 현황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봉담읍 같은 경우는 매년 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갖고 2032년에는 20만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13,000인데 25년도에는 22,000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가 23,000인데 향후에 26년에는 46,000명 정도의 인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의 인구 전망이 2032년 앞으로 10년 후에 27만에서 30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위 안에서 나타나는 기반의 사업들이 수요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4년간 진행했던 수건 사업 진행 내용을 간단하게 좀 공유드리면, 그 전부터 진행해왔던 어린이 문화센터가 개관이 됐고요. 그리고 수인선 공원 조성, 그리고 봉담 동아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공사, 그리고 봉담 2지구의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큰 사업만 말씀드리면 봉담 2지구 다목적 체육관 및 야외 체육시설 설립 추진이 됐고요.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농산대야 문화공원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봉담읍 지하차도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최종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배 화산동에 있어서는 와우 배안간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기배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해안 3지구 노인 복지관 건립 등 화산동에서는 주택의 인프라 사업보다는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도로 신설 노선 추진이 한 27개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소음이나 먼지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수건 사업들이 잘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같은 지원으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안 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한 3가지만 발췌를 했는데요. 3가지 중에서 3가지를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서를 제가 너무 많이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셨을 텐데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연습해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짧게 요약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시정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금산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기안동 공설묘지 공원화는 화성시 단독 개발은 어렵고 수원시 공설묘지와 공동 개발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금산 근린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이 원래 10여 년 전부터 사실 기안동의 본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질의할 내용을 사전에 저희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는 내용이 전부 쉬운 일이 아니라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 고금산 공원 묘지에 아시는 것과 같이 화성시 부분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했을 때 주체가 끝내는 수원시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한 12만 제곱미터에 육박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그 수원에서 공원으로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회주택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와 화성시와 수원시가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끝내는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어려운 상태고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수원하고 연계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내년 아마 선거가 다시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 나오실 분이나 수원시에 나오실 분들에 해서 합의가 돼야만 이게 진행이 되지 지금 수원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제가 그저께도 이제 수원시장님을 일요일 날도 수원시장님을 뵀는데 현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것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이거는 민선 8기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8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용역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좀 자료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말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왜 이 사업이 안 된 거지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시장님 말씀처럼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서 주체가 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접경지에 해당하는 기본주택을 건설하는 공급계획을 가졌다가 여기에 묘지가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난항을 겪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상세히 좀 설명을 주셨었는데요. 화성시에서 공무원 한 명 파견하고 수원시에서 공무원 한 명 파견해서 묘지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면 우리는 개발만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부딪히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라고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는 목마를 텐데 누가 가장 목마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 결국 우리 지역의 기안동의 수건 사업으로 우리한테는 고질 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전제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수원시까지 이렇게 같이 하자는 권유할 수는 있어도 그 지자체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만의 영역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에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먼저 움직이면 수원시도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고 두 곳의 묘지 부분에 대한 민원 해결만 좀 정리가 된다라면 나머지는 민간에서도 달려들 것 같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달려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묘지 이전 계획을 하려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남한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보니 결국은 우리 화성시의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2022년도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 그거에 관련된 용역비를 좀 태워야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이나 이런 단위에서 좀 편성이 되게 하고, 이거부터 가고 난 다음에 기초 용역을 거치고 나서 22년도에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23년도에는 1년 동안 공설묘지 공원화 타당성 용역 그리고 묘지 이전 종합 계획을, 이 용역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종합 계획에 수립이 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법적 절차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것만 결정되고 나면 24년도부터 뭐 공고하고 이전에 대해서 여기 묘지의 주인분들하고 그렇게 이전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하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해 가면, 길게 잡아서 28년, 짧게 잡으면 28년, 길게 잡으면 한 29년 정도에는 공원 조성 공사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냥 형식적인 계획의 틀을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게 내년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용역은 세우겠다. 그리고 이후에 종합계획 수립이나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를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내년 선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는 저희가 그쪽에 해당하는 거는 전체 면적의 15%에 불과합니다. 화성시 면적이요. 그러면 나머지 85%가 수원에 있는데, 그러면 제가 기본 용역의 바탕을 우리는 개발을 안 하고 거기를 시돈 100%로 장사시설로 옮기고 공원을 한다는 계획 이상은 세울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수원하고 연계를 하면 거기에 시의 돈을 안 들이고도 적정한 주택을 지면서 공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는 게, 일부 우리가 먼저 옮기자 하는데 나중에 이게 개발하면 실제로는 개발 비용으로 이걸 다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하면 100% 화성시 돈으로 옮겨야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개월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김동훈 의원님 말씀은 거의 수용할 생각입니다. 근데 내년 천상 뭐 6개월 있으면 선거가 결정이 나고 수원시장으로 되시는 분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먼저랑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때는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묘지의 이전을 화성시권 화성시가 책임을 지고 수원은 수원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끝내는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 하시는 거와 같이 1, 2년 사이에 집값이 워낙 올랐습니다. 그럼 그 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집을 안 짓겠다 했을 때의 가치와 지금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저는 수원시장이 누가 되시든 충분히 이게 완전 사업성이 너무 좋아졌다, 거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에 후보진이 되고, 저희도 뭐 제가 계속 할지 다른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 양쪽에서 된 분이 합의를 하면 경기도시공사 없이도 수원시와 화성시 사업으로도 충분히 지금은 타당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수원 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김동훈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뭐 내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라도 진행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점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면, 행정 절차는 우리가 밟자. 행정 절차를 밟아가는데 2, 3년 이상이 걸리고 이러니, 그 사이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시설 결정까지만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게 돈인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재정에 대한 계획은 이후에 수원과 또는 경기도와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방향성이 맞을 것 같다.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 바로 하자가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개발업자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면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앞서서 좀 해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러면 보금사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간다라고 할 적에
고금산에 연관된 뭐 경기도의 개발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면, 그리고 고금산 기안동 앞쪽에 또 민간 개발에 관련된 업체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구 농산대 효행지구가 지금 좀 이따가 또 질의를 많이 드릴 테지만 유물 발굴이 있어 늦어지지만 거기도 도시개발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수영 5거리를 넘어서서 또 수영지구에 또 화성도시공사에서 공공형 주택들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 그러한 단위들이 사실은 각기 다른 개발 주체잖아요. 화성도시공사의 수영지구, 농어촌공사의 수행지구, 또는 고금산 지구의 뭐 경기도시공사, 또는 또 다른 업체가 왔다. 또 기안동의 뭐 민간 뭐 이런 단위들이 막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단위를 각계로 보지 말고 시에서는 종합으로 봐놓고 이 단위에서 벌어지는 교통의 문제나 그리고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저희는 개발하고 나면 민원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이 단위를 한 섹터로 크게 보면, 한 틀에서, 큰 틀에서 좀 고민해 보면 교육의 문제나 교통의 문제를 다 광역교통부터 시작해서 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좀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영지구는 원래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뭐 다른 게 없었으면 수영지구가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금년이죠. 뭐 일부 저희는 봉담지구가 신도시에 포함되는 걸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이 일단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 수영지구는 봉담 신도시에 포함시키자고 지금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저희는 아까 말씀처럼 그 전체가 하나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효행지구까지도 전부 신도시 개념으로 같이 개발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광역교통망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학교라 문제도 같이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수영지구가 공담지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좀 있으면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겁니다. 국토부에 제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걸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뭐 지금 진행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게 최종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처럼 그 모두를 하나의 섹터로 해서 우리가 교통망이나 이런 걸 같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큰 틀에서 광역교통계획이라고 이 수원시랑 접목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광역교통계획은 가야 될 것 같고, 교육의 문제도 저희가 봉담이 사실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중심 주제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지금 봉담 2고에 1월 중투도 준비 중에 있는데 민원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인구수에 비해서 학교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구 단위 개발들이 곳곳에서 계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해 가는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포지션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신분당선이 유치가 되려면, 봉담역이 유치가 되려면 그냥 국가에서 그냥 지정한다고 유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BC는 적게 나오고 있고, 다만 봉담 3지구가 발표가 되고 개발에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 있으니까 BC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BC만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광역교통 개선에 관련된 분담금, 이것들에 대한 인근 지역의 준비 태세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그 상황을 모르셔서 이렇게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 따로 이 철도 관련 부서나 교통 관련 부서랑 이제 사전에 그런 예상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안 드렸는데 저희는 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시의원님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문제는 김동원 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전에 질의서에 없었던 내용을 질의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로 삼보 폐광산을 배경에 두고 있는 현재 내리 지역 및 상리 지역 오염 현황과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삼보 폐광선에는 수질 문제와 이제 토양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 수질은 대부분 아연 성분이 주 오염원으로 되어 있고요. 토양도 뭐 아연이 많지만 비소, 납, 다른 성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내리 지역에는 수질 정화 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서 그 중금속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 내리 지역 말고 상리 지역에 대해서 수질 정화 설치가 안 돼서 그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도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그 광물 찌꺼기, 이 침출수에 대해서는 그 내년까지 그 개보수 사업을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이 아까 25년까지 시설이 설치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전부 완료되는 거는 지금 2030년에 완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30년까지 토양 정화까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걱정인 게 저희는 지역에서 광역공단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거든요. 대연실에서 불러서 미팅을 하면 거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이렇게 불신이 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몇 차례 본 바로는 1년에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전국에 230여 개가 넘는 폐광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공단의 사업비가 80억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그걸 n분의 1로 나누기만 해도 1억도 안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런 단위에서 우리가 지금 현존에 있는 이 오염이 심각한 문제들을, 오염이 없으면 모를까 누적이 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지?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갈까 하면서 지금 질의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방해 방지 사업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아까 좀 전에 수질 정화, 토양 정화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완료 시점까지도 30년까지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상부에서의 그러한 정화 작업들은 좀 나중에 설치를 통해서, 시설 설치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타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하단부에 지금 우리 지역도 논 지역에 토양 오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단위까지, 그 단위에서 정확히 토양까지도 잘 해결해 주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불안함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전에 저희 한 2018년도 제가 초선 의원 되자마자 지역 현황을 조사했을 적에 삼부 폐광산을 생태 공원화하려고 이렇게 그 부분들에 대한 오염 시설도 좀 설치하고, 그 오염 시설들의 설치를 생태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까지도 좀 만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수질과 토양의 오염 제거 이후에 나타나는, 아니면 같은 시설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계획이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좀 중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것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선 밑에까지 하긴 물부터 이제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25년까지 저희는 완료할 거라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5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이제 토지 정화가 가죠. 네. 근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사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권칠승 의원님하고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화성시가 왜 안 하냐 하지만 저희가 손을 못 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권칠승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뭐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증가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공원이 중단된 거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다 공원을 했을 때 반대 부작용은 없을까? 왜냐면 지금 토양이 오염돼 있고 수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설치했을 때 현상 공원의 이용객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가 실제로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시민들하고 논의한 상황도 있고 해서 이게 몇 년 빨리 하는 것보다 했을 때 과연 여기다 이 토질과 수질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었을 때의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할 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결부돼서 중단이 된 거고요. 저희는 시간은 지연되지만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절차상 이 오염의 문제 해소가 더 먼저다 이렇게 접근했다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삼보폐광사는 사실은 뚜렷한 답을 바로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고 오히려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정말 오염이 심각한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유 대책은 화성시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는 지도 점검하거나 옆에서 잘하고 있나 방해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정도, 수질 검사도 우리도 상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관리 체계는 있다. 그런데 향후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어떻게 기존에 어떤 준비를 했었건 앞으로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가장 발등에 불은 지금 24년 입주되는 내리지구의 입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분들도 지금 삼보폐광산 한 4, 50년을 함께 살아온 분들도 지금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묵묵히 견디고 계신데, 내리지구에 들어오는 10,000명이 넘는 인구들은 이걸 좌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지라는 그러한 고민 지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이 아니고 이것을 옆에다 두고 살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공지나 공유 없이 개발 계획이 승인된 건 아닌가, 이런 우려 지점도 하나 있고요. 이후에 이분들이 나타날 갈등 요소, 간접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시에서 손댈 수 없는 또 국가의 사물을 가진 땅에 우리가 앞서서 막 들이대기도 그렇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고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질과 그리고 내리지구를 컨트롤하고 있는 애초에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도시정책과, 그리고 향후에 움직이면서 만들어갈 주택과, 이런 단위들의 행정 부서에 참여, 민원 제공자가 되기도 합니다. 발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리지구는. 그래서 내리지구의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행정, 그리고 당연히 지역에 해당하는 또 인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저희 같은 정치인들 다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꾸 협의해가고 추진해가는 민간협의체, 민관정협의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단위를 먼저 출범시켜서 그냥 출범만 시켰다가 아니고 실효성 있게 주무부서 하나 택해서 이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이든 계속 체크해가면서 사업을 우리가 준비할 건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가 제안할 건 하고, 거기서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하고, 아니면 국비가 더 필요하면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민관정이 함께 이렇게 준비해 갈 수 있는 태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사실. 그 부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아까 좀 아까도 공동주택가가 1월 1일 날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이 통과되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 만들어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1월에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나 설명을 협의체를 만들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요. 주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뭐 시의원들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의 협의체를 1월 중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그 협의체에 제가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 들어가겠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일머리부터 같이 네. 협력해서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너무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논란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또 안 걸리네요. 예, 예. 좀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휴행지구 관련해서 제가 원래 질문의 요지서는 구 농산대학교의 문화공원을 지금 현재 뭐 생활문화창작소 건강 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박심터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고 준비 중에 있는데 화성시민대학교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 도서관 이렇게 좀 커뮤니티가 강한 도서관 이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어서 기존의 본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점을 가지고 시정지를 출발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고 인근에 있는 농산대 말고 서쪽에 수영리 오거리 쪽에 가까운 그 언덕 부지에 유물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지리의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농산대학은 기본을 갖추고 있으니 오히려 효행지구의 유물 발굴에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시간이 나중에 남으면 농산대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효행지구 내에 발굴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내용과 그리고 보존 및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진행 중인데 현재 발굴된 결과는요. 청동기 주거지가 378기나 발견됐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총 998기의 유구가 확인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또한 토기가 2,835점의 유물이 현재 출토된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경기 남부권에서 최대 취락 유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복토가 돼서 현지 보존된 것만 18,540제곱미터 정도이고요. 농어촌 공사에서는 보전 조치 이행을 위한 공원 기본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위원회에서 23년까지 검토가 진행될 겁니다. 지금 현재 유물 처리 현황은요. 발굴기관과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임시 보관 중이고 우리 시의 현재 상태는 저희가 국가 귀속문화재 보관 및 관리기관인 화성시 역사박물관의 포화 상태라 지금 현재 수장은 저희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토된 것들은 발굴기관에서 보고서 작성 후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 처리 방향은 농어촌공사랑 한국농어촌공사랑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유구 보존 방안 활용에 대해서는 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23년에 아까 완공될 공원 기본 계획에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요. 이렇게 귀한 건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 보니까 유구가 집터 삶의 흔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거의 뭐 1000기 가까이가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발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동기 주거지에 해당하는 것들만 해도 378기로 별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 문화재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지금 문화재들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을 적에 문화재들은 애들이 어디로 다시 가서 어디에 가서 안착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국가로 귀속이 되게 돼 있고, 자산은 국가의 자산이 되는 거고, 수장을 어디다 하냐 할 적에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거면 중앙박물관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 역사성하고 비슷한 지역에 좀 강한 곳이 있다라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요당리의 뭐 금관 같은 경우가 뭐 공주박물관에 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단위로 좀 보내지게 되고, 그 보내지게 되는 게 왜 우리 물건이 왜 글로 가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유물을 보관할 그러한 수장고나 박물관이 준비가 좀 작은 상태라 있었는데 되게 작았던 거죠. 예. 향토박물관 하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에서 지금 현재 발굴된 내용들은 2년 정도 발굴 기관에서 보관하다가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못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 지역 못 오면 다시 빌려오거나 우리 지역 나중에 박물관 지면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가면 거꾸로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이렇게 임대해 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자산인데 나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역사성인데, 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도 이제 문화 관련한 전공자로서, 문화예술 관련한 전공자로서 이렇게 볼 적에 화성시에서 문화를 갖다가 왜 이렇게 공공재를 보지 않지? 막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또 삼보 폐광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또 이 효행지구에 이 유물들, 유구들이 우리한테 또 발등에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뺏기지 않고, 이거 뺏긴다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요. 지역 입장에서는 뺏긴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게 안 되게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서서 자료 계속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장소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한 걸로 귀결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저도 자료를 처음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게, 수장고나 박물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기존에 좀 2019년도에 중단되어 있는 게 윤건능 앞에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였던 것 같고요. 그 단위로 갔다가는 또 향토박물관 꼴 날 것 같아서 향후에 좀 규모 있는 그러한 수장고나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좀 섰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질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딴 때는 뭐 전날 이렇게 주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가 충분히 많이 검토를 했어요. 미리 이러한 질의를 할 거라는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공감을 하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말씀대로 이게 화성시의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국가문화재입니다. 우리가 뭐 화성 역사박물관 이렇게 짓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100억, 200억에 진다 하면 지금 있는 거랑 엇비슷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이 규모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성시 예산으로 100% 질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걸 충분히, 이게 뭐 공주로 가든 어디 가든 그 수장고도 계속 차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국가와 논의해서, 뭐 제가 문체부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 또 뭐 권치승 장관님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박물관을 짓는데 시가 함께 하더라도 이러한 논의를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일단 내부 의견은 이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100% 시돈으로 짓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더
의회랑 충분한 논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그 시의회랑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가장 중요한 답변이었는데요. 제가 볼 적에 저도 시돈으로 다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공 건축에 관련돼서 특히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짧게 잡아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년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행정 절차만 2년, 3년 가까이 갑니다. 문화재청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더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나중에 재정의 부담에 있어서는 뭐 효행지구 내에서 개발하는 가운데 내에서 나타나는 공원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방향성들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의 유치나 이런 단위들까지 좀 고민하면서 일단은 묵혀뒀던 박물관 계획 지금 보물이 터져 나왔으니 어떻게 이제 우리 보따리 쌀 준비하고 계획부터 잡자 이렇게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얻을 걸 다 얻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아까 구농산대학 부지에 관련된 활용을 시간 관계상 좀 뒤로 미뤄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원래 문화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보면서 사실 우리 화성시가 시청사를 적게 짓고 인구는 급성장하고 공무원 수도 급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공공시설 부족하고 청사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하는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민간 위탁부터 시작해서 재단까지 다양한 공공수탁까지 이루어지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그 기관들 또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농수산대학 같은 이러한 유유시설들이 딱 생겨났을 때 서로 점유하려고 이렇게 물이 저기 들어갈 거라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욕구는, 사실 행정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욕구는 그래도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 문화공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에서 갑자기 유물이 터져버린 바람에 여기다가 박물관을 앉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듯이. 그런데 거기는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파트가 오고 있는데, 생활문화 창작소나 도서관, 좀 다른 형태의 도서관이죠. 좀 커뮤니티가 강한 도서관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 그리고 뭐 어린이 놀터나 이런 것까지는 문화로 좀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인문 쪽에 있어서 시민대학 이런 것들까지는 그래도 그래 거기 공간에 맞는 시설에 설치인 것 같대 이러는데, 향후에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계획도 문제지만, 저희가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효행지구에 나중에 입주할 사람들이 사실 그 주민분들이 n분의 1에서 나누는 공원공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입주민들을 위한 공원공간으로서 기반시설만 있으면 물론 지가의 영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동할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나는 공공시설보다 공원이 더 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욕구가 더 많아지면 그분들의 수요 욕구를 갖다가 달랠 수 있는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저도 있는 건물 아까우니까 리모델링해서 무엇이더라도 하나라도 시설 유치를 하고 싶은 지역구 의원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구나,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향후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돼 있지만 뭐 특이한 방향성이 혹시 있으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예. 그 제가 아마 작년 봄인가도 김동훈 의원님하고 이 얘기를 한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 여기 공공기관이 들어오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시장으로 인한 공공기관이 들어올 확률은 없습니다. 일체 공공기관을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학교 박쉼터라든가 정신건강지원센터 있는 거는 임시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거기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농수산자격이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게 부시는 게 결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부신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저희가 나름 농어촌공사랑 투쟁을 해서 그걸 뺐다시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확보했는데 여기에 뭘 할지 고민하는데 2, 3년은 줘야 된다, 시간을. 그래서 지금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교 박쉼터도 필요하고 하니까 임시로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디 전세 가도 당장 뭐 인테리어하고 이런 비용이 드니까 임시로 여기 하고, 여기 계획이 되면 아마 학교 박쉼터나 정신건강지원센터도 딴 데로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전히 그쪽 시민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쓸 수 있는, 여기하고 거기서 이제 확정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도서관과 다른 형태, 지혜숲 같은 이런 형태의 지금 도서관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요걸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새로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하려다가 너무 그 결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시장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해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사안으로만 하고 조금 더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그 도서관 하는 거는 진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공공기관이 들어가도 처음에 거기 만들 단계 들어갈 때도 이건 임시시설입니다. 여기서 계속 있지 못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 과정도 논의를 해서 그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1, 2, 3안이 있었는데요. 용역 결과에 1, 2, 3안이 지역 시민분들한테도 좀 의견을 물었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잡았던 계획들이 물론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좀 보자. 그리고 재정계획도 마찬가지고 재정계획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의 결정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봉담 기배 화산동의 미안의 과제에 대한 일머리를 고민하는 시간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고금산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시가 우리 돈으로 다 움직인다가 아니고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정도를 추진하고 23년에는 공설묘지 공원화 타당성 용역 및 묘지 이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된 절차,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그러한 행정 절차들을 노인복지과에서 중심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이후의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8년이나 29년 정도에는 공원화로 좀 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삼법 해강산 생태 공원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오염의 치유나 이런 것들은 국가 사무긴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시도 적극적으로 국가에다가 광해공단에다가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해서 단순히 행정과 광해공단만의 일이 아닌 행정과 광해공단 그리고 저희 같은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님 이렇게 포함하고 그리고 시민분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내리 지역 도시개발 관계자들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함께 끄자, 이런 협의체 구성과 추진 부서의 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 화성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자산인 중요 유물 유구는 유출이 안 되지만 유물의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화성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필요하다, 설치를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지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